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7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오늘 또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한 종목들 좀 이제 하락을 했고요. 현대건설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사실 반등을 했지만 삼성전자 위주로의 그런 반도체 종목들의 이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눌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3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2,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여전히 코스피 자체는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중동 상황에 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내려간다면 4천 후반대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연일 이제 매도를 이어오다가 4월 3일부터는 매도를 지금 크게 하지 않고 있고요. 어제도 2천억 정도 매도했지만 오늘 3천억 매수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많은 이제 물량 이탈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어제 7,700억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다시 붙어주고 있고요. 오늘은 2천억 정도 금융투자 매도가 좀 있었고 크게 다른 수급은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 정도 하락했고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아서 이제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유지를 하던 그런 밴드에서 좀 이탈을 하는 그림이 그려졌고요. 1000포인트 이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어제 조금 매수했고 오늘도 2,400억 정도 매수하면서 그래도 이 매수를 또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매도 어제 좀 하고 오늘은 크게 매도 없었는데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쪽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반전이 되지는 않았고요. 좀 조정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확실히 중동 상황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니케이는 53,000포인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유사하게 자리를 좀 잡습니다. 그래서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상해종합도 뚝 떨어지고 자리 잡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스닥 다우도 지금은 장이 새로 열려야지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0.5% 반등했지만 뭔가 이 V자 반등이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큰 반등을 시도할 때 한번 다시 뚝 떨어뜨리고 V자를 2번 그리고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20%까지 아니고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적절하게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1,500원 정도 이제 환율이 계속 밀어 올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이제 1,4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환율도 고점을 찍은 것 같고 적절하게 이제 중동 상황이 마무리되면 이제 1,400원 초중반으로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1,500원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0.7% 정도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있고요. 쭉 이제 또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 지금 114.6달러 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계속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120달러 넘어서 150달러까지도 찍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이 국제유가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금값과 은값도 크게 뭐 반등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1% 정도 반등해서 2.8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잘 버팁니다. 4.34%. 그래서 크게 뭐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유가만 보면 사실 이 국채금리 올라가야 되지만 이 미국의 채권을 누군가 방어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3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계속 이제 국채를 매입해서 좀 급등을 막는 느낌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단 국채 금리 자체는 크게 치솟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 트럼프와 이란이 계속 이제 이 강대 강으로 밀고 나가면서 상당히 이제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러면서도 시장은 한편으로는 이 휴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느낌인데요. 내일 이제 이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원래 어제까지 48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48시간을 더 해서 이제 24시간을 더 해서 오늘까지 시간을 준 거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장시작 전 9시까지 이제 그 기한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제 휴전 후에 종전 합의 2단계 중재안을 수령을 했다라고 하고요. 각자 얘기하는 것이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는 종전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강하게 이제 합의 불발 때는 이제 7일 밤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라고 압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일 오후 8시이기 때문에 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개방이 서서히 뭐 되고 있긴 합니다. 실제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운항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확실히 이 물밑으로는 계속 이렇게 합의 시한을 합의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그런 이 내용들을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는 듯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이제 이런 합의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도 지금 나 포함 1,400만 국민이 전쟁에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좀 또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 24시간 아니죠, 이제 12시간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45일에 대한 휴전 추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서 막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원하는 것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이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미사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석유 시설과 그런 것들을 또 때렸기 때문에 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의 실제 이제 모주타바는 의식불명이라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신정체제에 대표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지금 의식불명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이제 이란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됩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와 그런 이란의 이 뭔가 신경전 속에 저 이란의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가 좀 서서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높여서 이란의 대통령에 대한 존재감을 키워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에 대한 대상 자체가 이란의 대통령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대통령이 어떤 이제 협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제 이렇게 이목을 끌어서
본인이 미국과의 좋은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의 뭔가 체제 이 전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노리는 것이 이란에 대한 그런 고강도 압박을 통해서 이란의 항복이 아니라 이란의 고강도 압박을 통해서 그 이란의 이제 친미 체제의 그런 인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마 내일 이제 그런 휴전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극적인 이제 합의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사실 트럼프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발전소를 다 때리고 그 이란의 군도 그 주변에 있는 발전소 다 때리면 트럼프도 이제 수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도 엄청나게 치솟을 거고 그것을 해서는 사실 뭐 얻을 게 없거든요.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미국도 이제 모든 이제 군을 다 투입시켜서 이란을 완전하게 그냥 항복을 시켜야 되는 그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시간을 끌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훈리를 도모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텐데요. 일단 그래서 이 휴전에 대한 의미가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죠? 결국 이란의 합의를 이끌어서 이란에 있는 원유를 시장에 이제 제재를 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이제 이란이 또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이득에 맞는 상황이 될 거고요. 유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공포감에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 외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내일까지 일단 상황을 봐야 됩니다. 뭐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뭐 24시간 정도 더 시간을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이제 합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 개방을 했다라든지, 혹은 이제 휴전에 대한 합의를 해서 45일 동안은 뭐 휴전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식의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지금 일단 이 항공모함 3대를 지금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무엇을 할지가 이제 또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 내에서도 사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전쟁을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트럼프도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고 빠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6주 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4에서 6주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딱 철수를 한다면 사실 이제 크게 뭐 뒤에 뭔가 말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딱 지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만약에 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면 뭐 이전처럼 이 60달러 수준으로 쭉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한 80달러 중반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기뢰가 얼마나 깔려 있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해체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흐름을 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아마 이 상황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종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란대로 계속 이제 협상을 시도할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는 듯 마는 듯 시간을 끌어서 계속 시간이 지연된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묶이는 그 장기화되는 그 상황은 사실 미국은 미국대로 좀 힘든 상황이고 이란도 이란대로 이제 계속 이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계속 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상황 좀 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증시가 좀 잘 해결되기를 보면서 이 종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급락을 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렇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93,900원으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부합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9만원대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꽤 오랫동안 이 구간에서 지루하게 좀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아래를 계속 흔들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 이란에 대한 사태가 없었다면, 원래는 이제 이 4월쯤에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확정과 좀 이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인데, 조금 애매하게 지금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네,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매수 기회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 없는 채로 사실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계속 이제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매도도 적극적이지 않고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주목을 받을 때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1.1% 정도 반등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4,400원 올라서 2.9%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에 대한 테마가 강하고 이 재건에 대한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중동에 대한 전쟁이 해결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재건주로 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짝 이제 힘을 받다가 좀 떨어졌는데요. 일단 이 구간 안에서 위아래로 계속 주가를 흔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 최근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2.8% 정도 하락했고요. 15만 6천 원. 그래서 마찬가지 뭐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일단은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어디로 튈지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뭐 특이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만 원 정도 진행되었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증시에 대한 상황이 개선되어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 에너지는 좀 9%까지 빠지면서 많이 내렸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13%, 4%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9%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S&T 에너지도 지금 중동의 이 플랜트, 재건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납품 이력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을 받고 있고요. LNG 관련된 그런 이제 납품을 해서 좀 주목을 받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만 1,200억이기 때문에 이 1조 수준의 이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에 계속 주가를 흔들면서 좀 이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한 방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하면 좀 이렇게 차익 실현하면서 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금융 투자 위주로 조금씩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S&T 에너지 저는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물량 안 나갔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는 좀 빠졌지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의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BHI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9%까지 빠졌고요. 87,100원. 그래서 뭐 8만원대까지 결국에는 밀렸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좀 빠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워낙 이제 쉬지 않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조정 주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좀 더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메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BHI는 뭐 올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근데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BHI는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이제 3조 가까이로 더 높고요. 요거는 뭐 조금 더 힘을 받으면 금방 이제 저는 뭐 리밸런싱 관련된 종목으로 힘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성환밴드도 6.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많이 내려간 종목 중에 하나고요. 딱 고점 부근에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툭툭 눌러지는데요. 일단 뭐 저점 라인 높이면서 서서히 이제 수렴 구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넘어가면 저는 이제 4만원 뭐 후반 뭐 5만원까지도 충분히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쉽게 지금 뚫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3,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큰 변화 없었고 어제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많은 매수 있었고요. 연기금 투자자 특히 많이 매수했고요. 오늘은 뭐 매도는 크게 없었습니다. 자, 태용도 좀 많이 내렸죠. 10.6%까지 빠지면서 자, 태용도 지금 어제 300원 정도 올랐다가 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S&T 에너지처럼 오르면 내리고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치는 자리는 43,000원 수준에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모양 자체는 뭐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한 헤드앤숄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빠지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계속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좀 급격하게 반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내일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것은 이전 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서서히 밀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이 들어왔던 거 다 빠져나간 느낌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근데 들어왔던 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도 물량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꾸준히 최근에는 매수에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 보도록 하고요. 우진도 3.7% 하락해서 22,100원. 고점 대비해서 꽤 빠르게 떨어졌고 31,700원에서 22,000원까지 하락폭이 꽤 큽니다. 20% 이상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등락폭이 큰 상태로 주가를 계속 흔드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뭐 적절한 라인에서 지지를 한다면 충분히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이 우진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계속 또 이어지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좀 하락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걸 팠던 자리까지 그대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크게 흔드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또 마찬가지 해결되면 빠르게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원자력 테마들이 최근에 좀 재미없게 흘러가면서 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분명히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99,500원으로 19,950원으로 우리기술 진행되었고요. 650원 하락해서 3%까지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거의 30%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우리기술도 지금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정 없이 좀 흘러가다가 빠르게 지금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 절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17,000원 수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구간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이 상황을 만들 거고요. 우리 기술도 좀 반전을 준비할 겁니다. 120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뭐 매도 매수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최근에는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재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전쟁에 대한 유가의 좀 대체 에너지로서 주목받는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그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폭이 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원자력 테마 중에서도 그런 테마가 같이 엮여 있는 좀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의 그 상황이고요. 전쟁 상황이 해결되면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는 이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무슨 신뢰냐? 기름, 그죠? 호르무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럼 이 호르무즈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고요.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된 오일 쇼크에 탈석유가 최우선이다. 석탄 원전 에너지 믹스를 이제 힘쏟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충격이 단순한 가격 급등을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NG와 이제 원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 관련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겼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원유 이 송유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쪽을 통해서 이제 홍해로 이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쿠웨이트를 통해서 요르단에서 이제 요르단도 이 홍해를 통하는 거고요.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제 아예 유럽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UAE 같은 경우는 이 호르무즈 바깥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 오만을 통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체 이 경로를 찾고 있는데
사실 대체 경로를 찾는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저 경로가 길고요. 그리고 이송하는데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옮길 수 있는 이 물량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가 상승은 우리가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IEA, 에너지 사무총장도 현대 에너지 위기가 지금 역대급이다. 그래서 원전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죠.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한 주목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전쟁 상황이 해결되더라도 앞으로는 이 세 가지 테마는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장의 유동성, 그죠? 종료가 되고 이제 전쟁에 투입되던 그 비용들이 다시 시장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그게 이번에는 AI 플러스 전력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이 전력의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 가속화되고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런 에너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이 이제 대미 투자를 활용해서 더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가속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번에 이제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의 원전 파트너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대규모 원자로 보급을 위해서 표준 원자로를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은 원자력 발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똑같이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뭔가 표준 모델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이제 조지아주 보글 원전 4호기를 미국 신규 원전 개발을 위한 표준 원전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P-1000 원자로의 대규모 배치를 추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형 원전 공급망 구축 비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글 원전 4호기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누가 제작을 했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글 4호기의 표준 모델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K 원전 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APR 1400을 직접 건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미 납품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가 그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건설과 함께 불가리아라든지 이제 동유럽 쪽에 많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협력하고 있고요. 실제 현대건설도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이 웨스팅하우스 모델의 확실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기자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이 기업들의 수혜를 볼 거고요. 네, 설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이제 초에 수주 내에 우리나라 대미 투자가 확정되고 발표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월 말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그 대미 투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하는 X에너지가 이제 글로벌 EPC 기업 플루어와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미국 텍사스 SMR이 순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루어가 원래는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주였는데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 매도를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원전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X에너지와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다 위에 원전이 계속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이제 원자력 선박 건조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R&D 예타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2037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를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부유식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이제 시간이 지금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용융염 원자로 MSLR을 활용한 이제 원자력 선박을 개발을 직접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융염 원자로 MSR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눈에 띄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원래는 고온가스로였는데 용융염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가 이제 들쭉날쭉 하다 보니 이 선박에 대한 연료도 점점 이제 빠르게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이 테라파워가 추진하는 그런 대형 선박에 들어간 소형 모듈 원전이 더 빠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계속 이렇게 이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토륨 원자로에 대한 연료화를 실증에 성공을 했고요. 건설비가 생각보다 많이 쌉니다. 2,500달러입니다. 킬로와트당.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게 시장을 또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도 그런 건설에 대한 영향을 또 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가격 단가를 낮춰 놓으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런 가격 단가에 대한 이 하락을 준비를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장 전체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정도면 이제 대형 원전보다도 좀 싼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중국이 또 혁신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량 이제 SMR을 생산을 할 때 이제 조립식, 모듈식으로 이 생산을 또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또 제조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주목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휴전이 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끌지 혹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때릴지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이 얘기한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절한 수준 내에 합의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가 되는 와중에 유가는 생각보다 뭐 팍팍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떨어지면서 적절하게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빠르게 개방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르무즈에 대한 이제 신뢰가 깎였다. 이제 유가가 기름이 없는 국가들은 더 빠르게 탈석유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테마도 움직였다가 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테마도 움직였다가 지금 원자력 테마가 움직이지 좀 않았는데 원자력 테마도 곧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이제 그 딱 피날레로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로 이제 원자력 테마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협력을 하는지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또 작년처럼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을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